돌파했습니다. 거의 2단계 박스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ESS 수주로 이어졌고 북미에서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에 우리나라의 완성셀에서 만든 LF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ESS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 SDI랑 LNF는 실적이 엄청나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은 예민수의 경제 토크 네모경제 손여로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하겠습니다. 2차 전지 비중 확대?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2차 전지 최근 3개월을 좀 되돌아가 보면은 이들이 계획한 것대로 잘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ESS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현실화된 것 같아요. 제가 꾸준하게 한 달마다 출연하면서 어떤 증권사 리포트를 읽어와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요거는 믿고 요건 거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에서 ESS를 위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확실하게 실적 개선이 이쪽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전기차 배터리 판매량은 감소한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업황을 보면은 리포트 꾸준하게 나옵니다. 배터리에 대한 판도가 바뀐다. ESS 부상에 2차 전지 반등을 기대를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아쉬워했지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요거를 이해를 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던 부분들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과거 2022년, 2023년에 우리 LFP 안 한다. 우리 무조건 NCM 3원계 배터리하고 전고체 배터리로 완전 우리나라 전 세계 배터리를 쓸어버리겠다. 이런 포부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 업계에서 한우물만 파서는 못 버틴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멀티 포트폴리오. NCM뿐만 아니라 뭐 전고체 배터리. 이제 완성세 기업 중에서 NCM만 하는 기업 없고요. LFP랑 전고체 다 합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막 댓글로 우리나라 결국 2차 전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댓글 달으신 분이 이제 없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좀 시대 변화를 수긍하고 그러신 분들이고 그래도 안타깝게도 전기차 배터리 판매 동향이 감소하는 것은 다 안타깝지만 그 이상으로 ESS 판매 금액이 증가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1분기에 흑자 전환됐더라고요. 근데 완성셀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적자 전환됐지만 AMPC 받으면서 흑자 전환된 삼성 SDI도 있고 근데 이들의 이제 확정 실적을 보면 그냥 숫자만 보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얼마 이런 걸 알 수 있게 됐는데 그 결과 실제로 ESS 수주로 이어졌고 이제 북미에서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ESS에 우리나라의 완성셀에서 만든 LF 배터리가 탑재가 되면서 실제로 이들이 발표하고 있는 실적에서 ESS가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점점 넓어지는 모습. 근데 여기서 그들의 계획과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우리 데이터 센터 더 지을 거다. 우리 중국산 안 쓸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좀 시세도 개선됐고 수급도 굉장히 개선됐고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기쁜 게 뭐냐면 한 1년 전쯤에 제가 그때 박사님하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차트를 3개 박스로 쪼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2023년 7월에 최고점 기록했을 때 그 다음에 2024년 상반기까지 지지하려고 했다가 이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상반기까지 줄줄 흘러내렸을 때 그 다음에 2차 전지 대부분 바닥이 25년 4월인가 5월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 구간을 3등분으로 잘랐을 때 포스코홀딩스랑 삼성 SDI랑 LNF는 거의 두 번째 박스 돌파했습니다. 3층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그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2단계 박스까지 왔습니다. 물론 완전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3단계 박스 안에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형주니까. 근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 SDI 이 종목의 매물대를 보니까 현재가보다 높이 사신 분이 13%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를 보유하신 투자자가 100명이면은 손실 중이신 분이 13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증권TV를 구독하고 손본부장이 3년 가까이 2차 전지에서 울부짖어가지고 마음고생 심하셨지만
이제 수익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막 87명이고 음. 13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계획 그다음에 북미에서 ESS 더 짓는다고 데이터 세트 더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끌어주면은 나머지 13분도 행복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캐즘을 좀 돌아 나오는 것 같은 느낌들 일부 기업들의 흑자 전환, 셀업체들 적자 축소되고 있는데요. 뭐를 좀 봐야 됩니까? 앞으로 이슈는 어떤 것들이에요? 네. 근데 우선 저는 ESS 그러니까 내가 단기적인 변동성을 선호하면은 전고체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FP도 하고 NCM도 하고 전고체도 다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LFP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LFP 관련 소재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종목을 몇 개 있는데 그 종목들을 조금 검색을 해보면은 1년 전에 발언을 해놓고 추가 뉴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고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한농화성이나 뭐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을 네. 보면은 뉴스가 꾸준히 나옵니다. 근데 LFP는 뉴스가 안 나와요.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만약에 저는 조금 매매를 나는 뭐 전문가 돈 필요 없다 이러신 분들 LFP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래도 좀 재밌는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쪽. 그 다음에 나는 손절 못하고 손실 나면은 그냥 들고 갈랍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완성 셀이나 양극재, NCM 이런 쪽이 좀 괜찮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 확대 의견이시고요. 그 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셀 3사 가운데서는 사실은 SDI가 이번 장에서는 제일 부각됐고 맞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빼놓으면 안 되잖아. 네. 거기까지였는데 그죠? 네. 최근 이번 주 지난주 들어서 SK 이노베이션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볼때됐다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좀 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SK 온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좋은 뉴스가 하나 있고 나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SK 온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의 전기차 배터리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공급처가 생기면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근데 보수적인 이야기 역시 다른 전기차 업체랑의 이제 전기차 사업 축소? 그래서 뭐 GM이나 뭐 이런 기업들을 보면은 벤츠였나?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전기차사 후퇴한다고 했던 북미 자동차 기업들이 꽤나 있습니다. 포드 아니면 GM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다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SK온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어떤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에 대한 기대감이 올랐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랑 궤를 좀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같은 경우 꽤나 좀 좋은 실적을 발표해 주는 와중에 SK온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SK온과 SK이노베이션이 잘 갈 거다라고 믿는 분들은 뭐 매매하셔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굳이 뭐 그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 같다. 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셀 업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SDI, 소재는 뭐 LNF, 추가적으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얘기되는데 대형주 가운데서는 종목 전략은 탑픽이 뭐예요? 일단 저는 LNF 보려고 네. 하고 있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내가 매매를 좀 잘한다. 단기적 변동성 선호한다. 이러신 분은 삼성 SDI. 그다음에 저는 손절 절대 못합니다라고 하신 분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되게 맹점이 뭐냐면 삼성 SDI가 일간 변동성이 큰데 주가 수익비 더 낮습니다. 삼성 SDI가 주가 수익 비율이 65 정도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퍼가 높음에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만큼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투자분들께서 이 종목은 믿고 투자해도 되는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원래 사실 지금 제가 퍼가 65라고 말씀드렸지만 완전 바닥에 있을 때 15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북미에다가 ESS를 설치하고 투자하고 AMPC를 돌려받으면서 흑자 전환한 거 보면서 그 다음에 북미 ESS 수요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생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00기가와트시를 계속 교체하거나
설치를 할 건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ESS가 50기가와트시니까 150이 남습니다. 그러면 삼성 SDI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봤을 때 그럼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 소화 못하니까 우리도 북미 ESS 하러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북미 ESS 투자했고 그 결과 AMPC 돌려받으면서 단기 순이익 전환되면서 거기에 전고체 모멘텀까지 얻으니까 삼성 SDI가 올라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뭐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네 가지 종목 들 수 있는데 제가 포스코퓨처엠은 저번 달에 말씀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홀딩스를 말씀드릴 건데 이것도 좀 악플 예상이 됩니다. 왜요? 일단 저는 포스코홀딩스가 너무 강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나쁘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포스코홀딩스를 끌어올린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투자한 리튬 광산 지분 가치 상승 덕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적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은 뭐 매출 24% 증가했고, 근데 컨센서스 20% 상회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7,070억 기록했는데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잘 떼보면은 이제 철강 사업이 한 55%,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한 40% 정도 되는데 여기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 그 다음에 리튬 광산 지분이 뭐 30%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리튬 소재는 적자로 갑니다. 적자. 근데 적자폭이 준 건 맞아요. 근데 포스코 ENC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실적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게 트레이딩 잘한 거죠. 이제 원료 떼와가지고 트레이딩을 너무 잘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염호 갖고 있는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지분 가치가 월간 기준 흑자 전환하면서 딱 이런 거죠. 그냥 포스코 주가만 보고 수급만 보고 실적 데이터만 보면은 너무 잘했는데 포스코홀딩스를 2차 전지주로 보면은 소소한 거죠. 그냥 투자는 원래 이제 지주사가 하는 게 투자니까 투자 잘했고 철강 잘했는데 2차 전지는 그냥 쏘쏘. 근데 워낙 주가 잘 가니까 포스코홀딩스 매매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하시면 되시고 에코프로 BM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봤는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이제 더 이상 한 우물만 파선 안 된다. 다양한 우물을 파야 된다고 했는데 에코프로 BM이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에코프로 BM이 실적 재무제표 봤을 때 뭐 영업이익 뭐 117억 원 기록을 하면서 전년 209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23% 증가했는데 여기 잘 보면은 리튬 가격이 50% 급등하면서 약 40억 원의 환입금이 들어왔다. 요거는 괜찮은데 컨퍼런스 콜에서 유럽에 대한 양극재 시장 확대에 대한 의지는 밝혔는데 LFP 양극재 투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지금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NF 날아다닐 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을 횡보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정말 유럽 공략 잘해가지고 에코프로 BM이 실적 퍼포먼스 강하게 보여주면은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LNF는 일단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저는 양극재 중에서 실적 발표 제일 잘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이랑 에코프로 BM은 약간 쌍둥이 같습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발표 영업이익도 그렇고. 근데 LNF 같은 경우는 그들보다 영업이익도 한 2배가량 실적 발표 잘했는데 시가총액이 절반이 안 되면 약 4배 이상 저평가매도 갖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근데 뭐 퍼 기준으로 해도 LNF 같은 경우는 퍼가 120 정도 되는데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퍼가 300 정도 된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LNF 같은 경우는 LF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흑연에 대한 견제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이제 흑연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유럽에 대한 매출 확대가 증가됐을 때는 각각의 이제 낙수효과 얻을 수 있는 포인트가 다양하니까 일단 저는 LNF 말씀드리지만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